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휴 전날입니다. 오늘 29일입니다. 9월 29일. 여러분 김대중 칼럼에서 가져온 건데요. 이 소식은 이 김대중 소위 지금 상임 고문을 하다가 정말 훌륭한 명칼럼니스트죠. 이분은 대한민국의 아주 보배일 정도로 아주 쓴소리 잘하고 대한민국 잘 되라고 잘하고 정치 칼럼도 잘 쓰시고 너무 훌륭하게 대한민국을 잘 버티게 하기 위해서 애국적으로 항상 글을 쓰는 거시적인 이 필체를 갖고 있는 아주 훌륭한 편집국장도 하시고 또 상임고문도 하시고 논설위원장도 하시고 모든 걸 다 겪었던 이 조선일보의 산 증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오늘 어떤 걸 썼냐면 기가 막힌 걸 썼습니다. 야당님 어디에 계십니까? 야당님, 대한민국에 지금 이 시대에 야당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야당님 어디 계십니까? 저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야당님 어디 계십니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야당님 어디 계십니까? 이 문정권이 뻔뻔하게 나오는 거는 야당이 분기탱천해봤자 별 볼 일 없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분기탱천해봤자 표심 움직이지 못한다. 국민들을 못 움직인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지금 이렇게 미미하고 그런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야당의 매를 들은 겁니다 지금. 야당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야당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야당이 어정쩡하게 서서 어디로 갈지 머뭇거리지 말고 탈원전, 부동산, 공수처, 대북 등 대안적 공약을 천명하면서 나름대로의 깨끗하게 대안을 제시하고 투쟁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북한이 우리 공무원 살해 및 소각 사건이 있기 전인 지난주 초 야당 의원 2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보수의 가치를 얘기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찍이 이런 거짓말 정권, 이런 폭언, 실언, 폭정을 일삼는 정권, 그러고도 이렇게 뻔뻔한 정권을 본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을 다지고 익힌 야당이라면 이런 막가는 집권 세력을 물리치는 일에 이렇게 허덕일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야당은 뭐하고 있나? 바로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야당 의원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시큰둥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이 칼럼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을 비판하니까 시큰둥해가지고요. 저도 야당 많이 비판하는데요. 저는 야당을 지원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으로 응원하는 사람인데 하도 답답하니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쓴소리 해주면요 시큰둥해가지고 지가 무슨 하늘의 대왕구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하늘의 대왕입니까? 야당이? 대왕짓을 해요. 대왕이지. 김대중 이 논설 상임 고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지금 야당이 무엇을 하고 있나? 야당 의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지만 지역에서 유권자들을 만나보면 보수를 꼰대 이미지로 본다. 유권자들은 좌파 정권의 행보에 대해서 비판적이면서도 현 야당을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그것이 우리 당의 고민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꼰대 보수의 이미지를 벗어나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야당이요. 주호영이가 원내대표가 엊그제 주간조선 인터뷰에서 한 말이 오늘날 야당의 심경을 대변한다고 지금 김대중 논설주간의 상임고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이 보수라고 하면 갖게 되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다.
그런 보수는 되지 말자는 것이다. 우리 보고 좌클릭 했네, 중도로 가네 하는데 보수라고 고정불변 무조건 지키자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새로운 것을 수용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노선에 많이 영향을 받고 보수 개혁 쪽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좋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이 김대중 상임고문은. 근데 8년을 쉬었다가 지난 4.15 총선에서 다시 유권자를 만난 피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권자의 관심이 많이 달라졌다. 과거에는 나라의 안보, 외교, 국제 상황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보였는데 이제는 그런 것에는 별 반응이 없다. 내 주변 우리 가족과 동네의 관심사가 전부인 듯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모 어묵으로 세인의 관심을 끌었던 주부는 놀랍게도 나도 문재인과 민주당 찍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이 정권의 실정에 분노할 뿐 대안으로 야당에는 관심이 없는 듯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안철수도 그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야권 단일화해도 진다. 국민은 야권을 대안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김대중 상임고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왜 저렇게 안면몰수하고 뻔뻔하게 나오는지, 무엇을 믿고 국민을 목숨을 하찮게 여기고 북한에 굽신거리는지 알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야당들이 이런 식의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봤자 너희 야당이나 그 지식 세력들만의 분기탱천일 뿐 그것이 표로 연결될 구도는 마련돼 있지 않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것 같다고 진단합니다. 갤럽 여론조사 공무원 피살 사건 이전의 것이지만은 하고 전제를 붙였습니다. 20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의 생각이 많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김대중 논설 고문은 그렇게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문정권이 퇴진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 보수가 정신 차리고 들어와서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허망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국민의 진정성 있는 표심을 움직이지 않는 한 문정권은 저들 주장대로 10년 넘게 갈 것 같다. 그 어간에 한국의 보수는 망하고 말 거다. 참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내년 4월 서울 부산의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면 집권 세력의 기고만장은 하늘을 찌를 것이고 국민 목숨이 인질 잡히고 북한의 선의에 매달리는 사태쯤은 별 뉴스거리도 안 될 거다. 좀 비참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평화에 올인하고 공정을 상품화해가지고 북한과 어떤 형태로든 한 묶음으로 엮어가려는 통일 방안이 시도 때도 없이 제기될 것이다. 만약에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찌게 되면. 자, 보십시오. 선관위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저보다 대부분 우리법 연구에 선거를 하는데 사법부가 벌써 장악됐죠. 헌법재판소, 자, 우리법 연구죠. 우리법 연구가 뭡니까? 그거는 판사 그룹의 법률가들 그 좌편향되는 사람들의 그런 모임 아닙니까? 자, 선관위원장도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요번에 뭐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고 뭐 등등인데 참으로 기가 막힌 이런 지금 나라의 현실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이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데서 문제가 나오는 바로 절박함이죠. 국민 목숨이 인질 잡히고 북한의 선의에 매달리는 사태쯤은 이제 앞으로 이제 부산 서울시장 뭐 이런 데 지기만 지는 날이면은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려고 달려들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평화에 올인하고 지금 평화에 올인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은 입버릇처럼 평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정을 상품하고 공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과 어떤 형태로든 한 묶음으로 엮어가려는 통일 활성화, 통일 방안이 시도 때도 없이 앞으로는 이제 제기될 거다 이거죠.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무시됩니다. 조국 추미애류의 국민 약올리기 행태, 적폐 공정 게임은 활성화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대북 추종, 한미동맹의 이완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 예제로, 그 여세로 2020년 대통령 선거마저 좌파가 만약에 가져간다면 이 나라는 좌파의 완결판이 된다 이런 얘기를
이 김대중 고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그냥 예사의 소리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야당은 국민이 보수 야당을 꼰대로 본다면서 어정쩡하게 중간 어디쯤에 서가지고 어디로 갈까 하고 방향감을 상실한 채 머뭇머뭇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차라리 당 전체로서 방향을 탁 정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뭐 탈원전, 기본소득, 부동산, 공수처, 대북 이런 주요 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집권하면 이렇게 하겠다 하고 대안적 공약을 차라리 내세워라 이거예요. 천명하라 이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적당히 반은 이쪽, 반은 저쪽 이런 거 있죠. 불구무리한 거. 이 낙엽 같은 이런 색깔들 말이죠. 이런 낙엽 같은 노란색으로 갔다가 붉은무리한 거 갔다가 왔다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사고방식으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적당히 반은 이쪽이다 반은 저쪽이다 하면서 조금 섞어가지고 주호영의 가장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아니 지가 뭔데 정광훈 목사를 저는 정광훈 목사 개인적으로 전혀 모릅니다. 저는 뭐 또 그 집회도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정광훈 집회에 가본 적도 없지만 정광훈 목사가 뭘 잘못했다고 주호영이가 정광훈 목사를 향해서 용서받지 못할 자라고 말이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 값을 치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민주당 사람이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봤더니 그게 주호영 원내대표였습니다. 저는 얼마나 그날 주호영을 평소에 참 부드럽고 좋은 분으로 야당 의원으로 알았는데 가치가 180도 변동이 됐습니다. 그 말은 치명적입니다. 그게 어떻게 야당의 원내대표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님 어디 계십니까? 물을 것이 아니라 지금 대통령한테 어디 지금 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게 아니라 야당 지금 어디 계십니까? 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김대중 논설주간은 그렇게 상임고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김고문은 야당은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해서 당의 화장을 고치고 옷을 갈아입느라고 안간힘을 쓰고는 있는데 그러나 훌륭한 정치란 거는 국민에 이끌려가기보다는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바로 그 점을 지금 중요시하게 지금 중요한 워드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을 눈앞에 이익에서 이끌어내가지고 나라의 앞날을 얘기하는 장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그것이 바로 야당의 역할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음악의 색깔이나 이렇게 하고 우리도 약간 그냥 좌편향 약간 할까 말까 이렇게 섞어가지고 뒤섞으면은 또 공정 얘기하고 또 뭐 하다 보면 경제민주화 좌파 경제민주화 뭐 그 김종인이가 지금 경제민주화 몇십 년 전부터 떠들어대는데 그거 지가 미스터 대학인가 뭐 독일 어디 유학했을 때 그때 그 시대 유럽에서 좀 몇 군데서 그거 채용했던 그런 학문인데 하는 나라 하나도 없어요. 경제민주화. 지금 그것 가지고 무슨 울어먹으려고 말이지. 에? 그래서 야당이 야당다워야 되지 않느냐. 야당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자, 김대중 씨가 하는 얘기가 바로 질문이 그겁니다. 문정권이 뻔뻔하게 나오는 거는 야당이 분기탱천해봤자 너희들 표심 못 잡아 못 움직여 이렇게 보기 때문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어정쩡하게 있어서 어디로 갈지 여기로 붙을까 좀 불구스름 할까 뭐 파라스름은 안 돼 불구스름으로 하자 뭐 이러면서 어정쩡하게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렇게 머뭇거리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탈원전, 부동산, 공수처, 대북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문제 국가 안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집권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청사진을 오히려 국민한테 보여라 이게. 우리가 집권한다면 이렇게 하겠다. 우리가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에서 그 다음에 집권을 한다면 이렇게 하겠다고 선명하게 공약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도 야당을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국민들이. 왜? 야당을 사랑하죠. 저도 야당을 사랑하죠. 예. 그러나 그 리더들 생각을 고치십시오. 주호영, 김종인 생각을 고치십시오. 그대들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생각을 고치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고쳐? 야당님 어디에 계십니까? 소리 들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자면 어정쩡하게 어디로 갈지 눈치껏 앞에 위아래하고 좌우를 휙휙휙휙 틀는 그런 소위 불안정한 모습을 보지 말고 안정감 있게, 자,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집권을 한다면 이렇게 하겠다. 또 공수처 문제는 이렇게 하겠다. 우리가 지금 현재 부동산 문제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다 라든가, 아니면 좌파 경제를 따라가겠다든가, 딱 골라가지고 우리는 분명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하고 부동산 정책은 자유경쟁에 의해서 자유롭게 하겠다든가, 뭐 그런 경제정책을 내놓으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대북정책도 우리가 집권하면은 대북정책은 이렇게 하겠다. 그런 공약을 지금 미리 빨리 천명을 해놓으면 국민들이 달라지게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노선이 분명하면은 거기서 인식의 출발이에요. 지금까지 뭘 그런 얘기 뭐 한지, 탈원전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나요? 부동산에 대해서 뭘 얘기했어? 군에 대해서 무슨 얘기했어요? 군에 대해서 정경두가 아무리 지 맘대로 이랬다 저랬다 군을 요동을 치게 만들었어도 군에 대해서 질책 한번 한 적 있어요? 공수처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떻다 하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어정쩡하게 곤란한 얘기는 하지 않고 쓱 구렁이 담 넘어가다가 구렁이가 담 넘어가다가요, 구렁이도 담벼락에서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야당의 선명성을 보십시오. 선명성. 그리고 지금 오늘 그 김대중 고문이 얘기한 대로 탈원전, 부동산, 공수처, 대북 문제, 군 문제, 안보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확고한 비전을 밝히라. 외교 문제라든가. 오늘 상당히 좋은 김대중 논설 고문의 그 칼럼을 새벽에 읽으면서 이거 상당히 우리 시청자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같이 생각을 공유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지금은 암흑기입니다. 지금은 광풍이 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광풍도 곧, 광풍이 멋지않은 광풍 보셨습니까? 폭풍, 질풍, 태풍, 해일, 멈추지 않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태양은 동쪽에서 이 암흑을 뚫고 내일 홀연히 떠오릅니다. 다시 떠오릅니다. 네, 추석 잘 지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부터 추석이라도 방송은 계속 하겠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